글로벌 잠수함 수요 급증에 따라 대한민국의 황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 전력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중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는 바로 잠수함입니다. 이 명제에 대해선 그 어떤 군사 전문가도 이견을 달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의 잠재 잠수함도 입국들이 한국에 시선을 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5위의 방산강국인데다 조선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여기에 전쟁에 따른 글로벌 잠수함 수요가 급증하니 자연스레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2,430억 달러, 하나 3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서 잠수함은 최대 12척 건조를 계획 중인 캐나다가 60조 원, 폴란드가 5조 원, 필리핀이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장 전망 리스트엔 없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잠재적 군사대국도 신형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잠수함 단품 시장만이 아닙니다. 잠수함을 수입한 국가는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판매국과 군사,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즉, 판매국의 잠수함 생태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인도를 포함해 현재 한국의 잠수함 사업과 연계된 국가에서는 잠수함 구매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운영 능력도 배우기로 한다라고 이구동성 외치는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의 방산시장 활약상과 수출 전망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하나오션은 국내 최소 3,0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전술했던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까지 세계 주요 잠수함 생산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3 배치2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크기를 종전 납축 배터리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수명을 최대 300%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 체계 등 다양한 무기의 베리에이션도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하나오션의 수출을 위해 범정부적 절충교역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데요. 하나오션이 노리는 다음 시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특히 인도는 2022년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인데요.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 GDP 또한 3조 7천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인도 정부는 군사안보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확보한 세수와 예산을 고스란히 군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군사력에 핵까지 보유한 인도는 2023년 기준으로 국방비에만 720억 달러, 하나 약 9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까지 이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데요. 바로 티베트 병합 과정에서 불거진 영토 분쟁과 국경에서의 대립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양국이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즉, 언제 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노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던 인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인도는 반중 노선을 걷고 있지만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 왔는데요. 무기 체계만큼은 대부분 러시아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대 공급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 독일 등 방산강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빈집털이 시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방산무기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벌써 구체적 성과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금 당장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도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창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는 기존의 배치1,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한 데다 잠수함의 기본적인 전투체계인 소나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과 잠수함의 생존성, 작전 운용 능력까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더구나 장보고3 배치2의 국산화율은 무려 80% 이상으로 첨단 핵심 무기 체계일수록 국산화율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스나 정비 문제 등에서 최대한 이해관계가 단순한 무기 체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잠수함의 구매 메리트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3 건조를 통해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전략적 제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I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지상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LRL-ACM과 대함 순항미사일 SLCM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특히 AIP를 탑재해서 자망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감시 정찰부터 대함 대잠전, 대지상전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인도가 K9 바지라티를 생산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난 2017년 인도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0문을 주문했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로 하나 약 7,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는 인도 국방부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방산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K9 바지라티의 초기 인도분 10문은 대한민국에서 제작했고 나머지 9문은 인도 현지 업체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K9 바지라티, 힌디어로 천둥을 의미하는 그 이름처럼 인도 내부에 천둥 같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인도는 2021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라다크에 K9 바지라티 한개 연대를 배치했고 지난 2022년에는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모태가 되는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과 국내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를 위한 현지화 전력에 제대로 통했던 건데요. 이를 계기로 인도 국방부는 대한민국산 무기를 더욱 폭넓게 도입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K9 바지라티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잠수함 인도 수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잘 쳐줘봐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뿐인데요. 이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연스레 탈락이고 유럽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하나와도 완전한 적대국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동맹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지만 반대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도 파키스탄을 독자 노선을 걷는 인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 안보적으로 밀접한 유럽의 잠수함을 들여오는 게 영 꺼림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일본과 대한민국뿐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방산 수출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K9 바지라티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을 경험한 인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는 뻔한 일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나라는 대부분 다른 사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폴란드는 최근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장보고3 배치2 수출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 필리핀 역시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함께 제안된 통합군수 지원 요소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란에 맞서 군사력을 확장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과 물밑 접촉을 했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 선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캐나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렇다 할 방산협력 역사가 없는 캐나다지만 이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나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조선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등 주요 생산기지를 전부 견학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미국의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캐나다가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 사업의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만 최소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획득 사업만 5개인데요. 더군다나 모든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건 다분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군은 1987년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첫 번째 1200톤급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본격적인 잠수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장보고급의 2번 함부터는 독일에서 수입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 건조하더니 3번 함부터는 부품에서 건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해버렸습니다. 진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고작 3년 만에 이뤄낸 업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핵잠수함이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단점도 많습니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던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전으로 부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핵잠을 보유했거나 임대로 사용하던 국가들도 재래식 잠수함으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핵잠수함 시대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